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활공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요즘 하루하루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고요. 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말이 위성이지 결국 그 미사일 실험이죠. 그쵸. 네,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리 위반 좀 그만하고 좀 경제 협력을 해서 서로서로 좀 윈윈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썩 그렇지 않은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이 좀 증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그래서 좀 불안감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빠질 거라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오전 시장에서도 제가 오늘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방을 일찍 닫았습니다. 볼 거 없다, 잘 빠질 거다. 그리고 닫고서 1시까지 쉬다 오시라고 했는데 왠지 오후에도 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볼까요? 네, 시장 보겠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1900을 크게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의 유가 급락에 따른 포인트에 맞춰서 하락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현재 1883포인트 상황 보여주면서요. 1.19%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77포인트에서 역시나 1% 이상 빠지면서 1.1% 이상의 하락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은 어떤가요? 네, 외인들이 좀 들어온 듯 싶었는데 결국 외인들이 오늘 장에 요 근래 매수한 물량 다 뱉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현재 아직 11시밖에 안 됐는데요. 1159억 원치의 매도 상황 보이고 있고요. 기간이 251억 매도. 개인만이 약 1000억 가까운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그나마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느낌? 하지만 개인의 매수가 나오면 항상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후장까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개인만이 640억 원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인은 각각 213억 원, 292억 원의 매도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해 증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썩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1%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살펴보자면 1.5% 빠지고 있습니다. 2,700이 위태위태한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 2,700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해요. 중국에서 자금을 풀긴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오후장까지 중국 상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하고 항상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난 이후에 1시간에 굉장히 출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중국도 지금 1%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도 만만치 않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3% 훌쩍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죠, 지금? 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17,166 실시간으로 마이너스 3.29%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약간 눕는 건데 현재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하락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긴 했는데요.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의 오늘장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 감산에 대한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원유 감산 쪽에 합의가 쉽지 않은 지금 얘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은 유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지속될 것 같고 아직 이란 쪽에서 원유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원유 수출 재개가 되면은 또 빠지겠죠. 조금 안쓰럽게도 좀 많이 밀리고 있긴 한데 유가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10달러 부근까지도 19달러, 18달러도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서 30%만 좀 더 빠지면은 그 정도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우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없진 않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8월 때 글로벌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였는데 현재 그와 비슷한 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은 조금 짧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한 뭐 3, 4개월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긴 한데 어제도 뉴욕 증시가 그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금융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있어서는 시장 전반의 상승을 줄 모멘텀이 좀 크지 않다. 그래서 뭐 조금 조심을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고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급락중이라는 거. 네. 아시아 증시 전반이 다 안 좋습니다. 뭐 해외 선물 상황, 지수 선물 상황도 좀 살펴보자면 잠깐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뉴욕 같은 경우가 한 0.5에서 0.6% 정도 상황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딱히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하락 흐름이 현재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 좀 체크가 되고 있죠. 실시간 선물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밀리는 모습들 포착이 좀 됩니다. 그리고 독일 쪽도 프랑스 살펴보자면 밑에 보시면 독일 쪽 0.4, 프랑스가 0.5, 뭐 영국도 0.4 정도 이게 실시간 현재 상황인데요. 흐름들이 대체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 그래서 내일 시장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유가 때문에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증시를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은 그나마 양호한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며칠 동안 매수를 하나 싶더니 다시금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도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유가가 다시 못 오르면 외국인도 좀 들어오기가 힘들까요? 그렇죠. 이게 좀 매수 여력이 좀 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하는데 환율이 떨어지질 않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쉽게 들어오기도 좀 힘들 것 같고 네. 채권 가격도 너무 재미가 좀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 외인들이 지금 뭐 사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제일 튼튼한 게 우리나라 쪽이거든요. 가장 좋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낙폭을 1월달 낙폭을 보자면은 캐나다가 가장 적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만큼 괜찮네요. 튼튼한 모멘텀은 갖고 있고 사실 경상수지도 불황의 흑자라고는 하지만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기 때문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상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외적인 악재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 빠질 수 없는 노릇이고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유가에 대한 반등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35달러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못 올라가니까 지금 계속 이런 거거든요. 35달러 위로 올라서주고 환율 안정화 돼야지 그나마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한 큰 기대감은 자제해 주시고요. 당분간의 횡보 흐름 보셔야 되고 증권사들이 2,000포인트 위로 2월달 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도 코스닥 실적주들 실적 발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건데 시장 발표 끝난 이후 종목들 역시나 주목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또 코스피에서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재미는 없어요. 좀 실패한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1월과 2월 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어찌됐든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응을 하자고 제가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안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조금 시장 흐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 Y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퀴즈인가요? 네, 자, 오늘은 요즘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 속 얘기 중에 하나인데, 셀트리온이 공매도의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서정진 회장이 직접 막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문제를 드려보자면,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은인데요. 네. 1번 공매도, 2번 태권도, 3번 실미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미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는 실미도. 모양이죠? 이전에 이게 1000만 영화였죠? 맞나요? 그랬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설경구 배우의 연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모남입니다. 증권사 저평가 분석의 급등. 모나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볼펜으로 유명하잖아요. 국민 맞습니다. 볼펜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왜 오르는지 보기 전에 게시글 반응부터 먼저 볼까요? 모나미가 급등을 합니다. 갈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참 근데 이 종목 급등 나올 때마다 무섭게 가기 때문에 그러게요. 한 1, 2주씩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조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게시글 반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모나미 맞나요? 볼펜? 네, 153 볼펜.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똥펜이라고. 아실 거예요. 볼펜 네, 링크 많이 똥을 나오는. 닦아야 된다고 해서 네.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참 싸고 많이 썼던 그쵸. 그런 볼펜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아시아에 수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펜 분야 강자 모나미. 네. 모나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펜이, 그냥 모든 펜 다 만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저평가 너무 급등하니 따라갈 수가 있나? 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그냥 구경만 해야겠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올라도 오늘 너무 급등하기 네, 때문에 너무 올라요. 들어가기 싶어도 좀 들어가기 좀 어렵지 맞아요.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KDB 대응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보고서가 저평가 보고서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장 초반부터 시가부터 떠가지고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슈가 잡힌 것은 중국 시장 소비재 수출 확대 포인트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사실 모나미가 그 애견 용품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있긴 한데 그건 아직 큰 시장은 아니고 네.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거의 학용품 제품들 그쵸. 그냥 그거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올랐던 게 그 실적을 열어보니까 상해 모나미가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자리를 이제 잡았구나. 네, 그런 이슈가 호재네요. 좀, 되고 있다는 거죠. 모나미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저렴한 볼펜으로 인해서 맞아요. 인기를 크게 끌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했을 때 되게 굉장히 또 싸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모나미 제품의 그 가격 싼 제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그쵸, 워낙에 저가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좀 시작인 상황이라서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래도 한국 제품이라는 인식 하에 네. 저렴하지만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으로서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리 제품들. 왜 일제펜 되게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일까요? 맞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프랑스 땀으로 그쵸. 많이 팔리는 한국 맞아요, 화장품, 맞아요. 네, 그런 제품들도 있듯이, 모나미 그 펜도. 사실 근데 요즘에 저는 펜을 잘 안 쓰거든요. 그쵸. 보통은 컴퓨터로 많이 맞아요. 작업을 그래서 하니까. 거의 이제 펜을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네. 그래서 좀 고급 펜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워낙에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비싼 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는데요. 그쵸. 제가 들고 다니는 펜이 그 모나미 프리미엄 볼펜입니다. 프리미엄. 좋은 것도 3만 원 나오네요. 정도 해요. 한정판으로 그거 볼펜 제가 3만 들고 원이면 다니는데, 상당히 고가인데. 네, 그죠? 들고 다니는데, 어제 좀 모나미 거 제가 쓰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있어서, 그 볼펜을 좀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좋다 그런 건 아니고, 실적 개선이 나왔습니다. 네. 성장성에 대한 포인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도 좀 될 것 같긴 한데, 얘가 좀 급등이 나오면은 바로 또 밀려요. 그래서 첫날 올라서서 이게 보통 9월 달에도 첫날 올라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4월 달에도 급등 쭉 나가다가 조정받았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갔던 포인트의 가격대를 계산해보자면은 약 30% 이상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서 4,000원부터 해서 현재 5,000원이잖아요. 한 20% 좀 넘게. 좀 더 올라가 준다면 한 5,300~400원 정도 오늘 고점 포인트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냐면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가더라도 그냥 놔두시고요. 다시 추세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2014년부터 바닥 추세를 크게 그립니다. 요 라인이거든요. 요때는 아시겠지만 시장이 워낙에 빠진 상황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고 이 추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살 기회가 있었죠. 이 라인 다시 올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왔을 때 그때 따라가시고요. 지금 이 종목을 사실 들어간다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정 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데 조정 후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홀딩 하시는데 째려보시면서 매도 관점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나미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아모레 G입니다. 중국 성장 기대감에 급등. 네, 아모레 G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모멘텀이 아직 죽지 않은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아모레 퍼시픽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게시글 반응부터 먼저 볼까요? 자, 게시글 반응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아모레 주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런 글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좋기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아모레 퍼시픽이랑 아모레 G랑 뭐가 다른 거죠. 보통 싸잡아서 같이 움직이는데요. 좀 봐드리고요, 좀 이따.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지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춘절도 기대해볼 만한가요? 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전에부터 말씀해 주셨죠. 중국의 네. 춘제 수혜주다. 이 화장품 맞습니다. 잘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나 이제 코리아나로 해가지고 맞아요. 단기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뒀는데 그게 좀 이슈가 되고 그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움직임이 좀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춘절이 바로 이제 다음 주인데 아직까지 조금 화장품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재미가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 살짝 오르긴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근데 뭐 대표적인 화장품 종목들 한국화면 같은 경우 어제 밀리고 오늘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은 오늘 2% 이상 빠지고 있는 흐름들. 그냥 오르는 게 아모레 지주사인 아모레 G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랑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조금 반등을 주는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오르는 이유가 이제 그 중국 성장 기대감에 따른 포인트인데요. 네. 생각해보면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긴 했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38%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아모레 G가. 그리고 오늘 기간의 매수가 좀 잡히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슈로서 조금은 급등을 하는 거지, 이게 추가로 더 올라가더라도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되는 게, 오늘 운이 좀 많이 없는 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121선 라인에 위에 안착해주면서 가격적으로 15만 최소한 8,000원 정도 라인은 조금 나와주면 거기서부터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이 종목을 따라간다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있고요. 오후장의 흐름을 반드시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수급적으로는 기간의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잠정치가요. 그래서 괜찮고, 하지만 오후장에 바뀔 수가 있어서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8천원 위로의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16만 원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 오후 2시 이후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따라가셔야지, 지금 이 종목은 우선 그냥 관망하셔야 됩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른 영향이니까 이제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좀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모레 G 같은 경우를 크게 보고 멀리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숏 말고 롱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 G 오후장 흐름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첨단 재생 의료법 이슈로 급등. 오리엔트 바이오 하면 일반적으로는 탈모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네. 있고요. 또 요즘은 또 뇌염 백신 원료를 생산한다라고 해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근 오랜만에 좀 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종목 게시글 반응부터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종목들 같이 좀 엮여 있기도 한데요. 좀 우선 게시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지카바이러스 관련주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직접 엮이기에는 애매하거든요. 매출 포인트로 보기에는. 그래서 좀 테마성이라는 거고요. 발모제 만드는 회사라는데 어떨지, 요게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지카 바이러스 존재하는 한 주가는 계속 가지 않을까요?
네, 아직 에볼라도 존재하고요. 메르스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매력이 있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종목은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게시글 반응을 보니까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꽤 많이 줄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를 우선 좀 먼저 체크를 해드리자면, 네. 오늘 한 9.5% 정도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뭐 같이 올랐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첨단 재생의료법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생 분야, 뭐 줄기세포 분야, 또 이제 뭐 이종 장기 분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엮여 있는 게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인데요. 뭐 서울대병원 쪽이랑 뭐 원숭이를 만들기도 하고, 뭐 쥐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험 재료라고 해야 실험 동물을 조금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슈가 컸던 게 첨단 재생 의료법이 좀 어제 있긴 했는데 오리엔트 바이오는 지카 바이러스로 조금 연결이 조금 됐습니다. 당연히 좀 동물 실험에 대한 포인트가 잡히다 보니 납품에 대한 이슈일까요? 매출에 대한 포인트가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카 바이러스 이슈에 엮이기보다는 그 첨단 재생 의료법으로 인한 정부 자금 지원 포인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에 따른 상승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장정원 의원께서 이제 재생 의료 분야는 급속 성장하는 새 분야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자금 지원에 대한 그 가능성을 크게 열어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게 핵심이 아닌가. 대신에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는 짧게 보기보다는 조금 긴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카 바이러스에 엮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니더스가 오늘도 상한가를 갑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가족분들께 조금 아쉽긴 하네요. 명문제약도 2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진원생명과학과 유니더스를 추천드렸는데, 진원생명과학은 잘 판 것 같은데, 유니더스는 100% 이상 먹을 수 있었는데 100% 먹긴 했는데요. 좀 아쉽긴 하네요. 어찌됐든 그래도 많이 올랐죠. 네, 어찌됐든 이 흐름들을 보면 이게 가는 종목만 가는 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유니더스가 왜 오르냐면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죠. 맞습니다. 그분이 성관계를 통해서 옮겼다고 제 얘기 뉴스 기사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네, 받고 있네요. 그래서 더 관심을 받고 있어서 관계를 통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니더스가 조금 이슈를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조만간 흐름은 일단 유니더스가 대장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긴 하고요. 조심은 해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더스 외에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회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3102님이 보내주셨네요. 워런 버핏이 정유주 사고 있다는데 반등할까요? 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슈가 또 뜨거웠죠. 유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이 정유주를 좀 새해 들어서 차곡차곡 맞습니다. 매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유주 전망 좀 괜찮을까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유가 상승에 베팅을 좀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버커셔 해서웨이가 지난주 미국 대형 정유사 필립스 6의 지분을 약 한 우리나라 돈 2,400억 원치를 조금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은 항상 저희가 늦게 알긴 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전에 포스코도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언제 팔고 나가는지 다 아시죠? 뉴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정말 많이 올랐을 때 워렌 버핏은 이때 빠져나갔다 그러죠. 정리하고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 알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하긴 한데요. 근데 우선은 워렌 버핏이 정유주 쪽에 베팅을 했다. 유가 반등. 반등은 나올 건데 여러분 워렌 버핏 버커셔 해서웨이 투자 철학은 보통 10년입니다. 짧아야 5년씩 가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10년씩.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과연 이 종목을 덤빌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은 이 종목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30%, 40% 정도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6개월 기다려서 이제 30, 40%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익은 정말 많이 난 건데 그렇죠. 못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유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답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자,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저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없었으면 하는 1번 공매도입니다. 네, 이렇게 정답 주신 분들께는요, 이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